교육시켜가지고 그래도 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부산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경남 양산시입니다. 장애 학생이 사는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내가 운전만 할 때면 이거 별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운전을 못 하니까는 그게 이제 문제라. 학교 가고 오고. 이 댁의 장남이자 올해 33살의 뇌성마비 1급 장애자인 정민 씨는 올 대입시험에서 52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부산까지의 통학 사정이 어려워 합격 통지서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어제부터 팀을 책과 보면 학교 다니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서 단원의 주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검정고시 준비했었거든. 30이 다 되도록 정규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정민 씨였지만 남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늘 꿈꿔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검정고시. 정민 씨는 4년 만에 초중고 검정고시 통과에 이어 올해 드디어 자신이 남달리 관심 있어 했던 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 힘드는데 뭐한들이 공부하노. 내가 막 엄마 내가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지가 맨날 그래요. 하지만 1급 장애자 정민 씨로선 대학 입시에서 52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배의 준비와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통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는 이번 대입 구술 면접 시험을 위해 5장의 긴 장문의 소개서를 직접 적었다고 합니다. 써가지고 면접 볼 때 갖고 왔거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혼자 다 치신 거예요? 예,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예. 하루에 5시간씩 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썼거든. 내용 중엔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장애인으로서 왜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합격 후 각오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성적 못지않게 그의 이런 감동적인 노력이 그를 우수학생으로 선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얘가 막 그 개성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 그 합격 통지서 그 딱 나와 있어요. 컴퓨터에 자기가. 그걸 보고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그래요. 저도 그걸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냥 보고. 예. 그래 내가 교수님한테 다짐한 것은 내 몸 희생하겠다고. 저 동생들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둘째는. 예. 그래가지고 지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내가 이 학교에 매달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수님한테.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정민 씨의 학교 생활 내에 있지 않은데요. 부산에서 양산 간 40분이 넘는 통학거리가 문제였습니다. 정민 씨의 아버지도 고엽제 피해 환자로 판정돼 14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2급 장애자로 정민 씨의 통학을 도울 처지가 못 된다고 하고요. 60이 넘은 어머니로서도 아들의 장거리 통학까지 도맡기엔 힘에 부친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을 한 12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 혈관도 전부 다 인조로 이어가지고 이거 얼굴은 이렇게 좋으셔도 수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운전만 할 때면 이거 별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운전을 못 하니까는. 정민 씨가 합격한 부산의 한 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 특례 입학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인 만큼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걸 교정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더욱 통학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정민 씨의 사정이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까지만 오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당 평균 1명에서 2명 정도의 도우미가 붙어서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시험을 보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을 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민 씨와 같은 이런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시설적인 문제나 자원봉사의 문제라기보다 장애 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대중교통이 근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본다면은 저상버스, 내가 일반 휠체어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특히 지하철 같은데. 모처럼 만에 정민 씨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꺼내오는 동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민 씨에게 어머니는 아들의 손과 발이 돼 옷단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실으면 집안에서의 외출 준비는 큰 어려움 없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집문을 나서는 순간 사정은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맞닥뜨리는 아파트 계단은 혼자 힘은커녕 장정 두셋의 힘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버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휠체어에 의지한 채 바라본 세상은 이들에겐 한 발짝의 걸음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의 벽으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만약에 통학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실망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김정민 씨가 이번에 신라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직접 적었다고 하는 그 자기소개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걸쳐서 빼곡하게 써나간 글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자신의 이런 도전과 이런 그 노력이 자신과 같은 이런 중증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꿈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네. 대단한 청년이네요. 네. 본인의 말처럼 좀 좋은 전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다부진 의지가 자칫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예. 네, 저도 만나보니까 그 점이 참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예. 실제로 이 장애인과 동행을 해서 한 발짝만 집 밖으로 나가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제도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들에게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자원봉사 제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예.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가족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예.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네. 그게 어렵다면은 좀 도움의 손길들이 좀 뻗었으면 좋겠어요. 정민 씨가 네. 꿈을 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최대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른이 넘은 한 장애인이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통학이 어려워 입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제동 법조타운 건물 분양가에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급 과잉에 지하철 늑장 개통이 겹쳐 분양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러시아 선박에 의해 구조된 북한 민간인 3명이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SB 뉴스아입니다. 30의 나이가 넘어선 한 1급 장애인이 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할 방법이 없어 입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33살 김정민 씨. 만학의 꿈을 안고 올해 신라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에 5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합격한 대학에 가기 힘들게 됐습니다. 양산에 사는 김 씨가 부산까지 통학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아버지 또한 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고 어머니 또한 김 씨를 통학시키기엔 힘든 처지입니다. 동생들도 군장교로 복무하고 있어 김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독학으로 공부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꼭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잠깐만고 학교 다니면서 사람 사귀고 사회생활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이반대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김 씨에게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 또한 자식이 어렵게 얻은 기회를 살려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얘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장애인 단체도 좀 알아보고 또 자원봉 단체 알아봤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 도와주려고 하는 무슨 그건 없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정민 씨.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다시 한번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PSB 뉴스 윤혜림입니다. 부산법조의 거제동 시대가 열린 지 넉 달째로 접어들면서 법조타운 건물 처지에 놓였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김정민 씨는 4살 때부터 뇌성마비 증세로 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독학으로 지난해 4월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지난해 신라대 컴퓨터공학과 수시 모집에 합격해 입학 등록까지 마치는 등 컴퓨터에 대한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지만 등하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투병 중이고 어머니마저 몸이 좋지 않아 양산에서 승용차로 50분 이상 소요되는 학교까지 혼자 힘으로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통학하기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 씨는 대학에서 배운 컴퓨터 지식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버티고 있다면서 사회에 인정받는 당당한 컴퓨터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 씨는 김 씨를 위해 휠체어 택시 이용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경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각종 지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학업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등하교를 돌봐줄 자원봉사자가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먹이 부족으로 인해 탈진